안녕하세요. 주식박사 주린입니다.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테슬라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인스타로 먼저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아이디는 본문 내용과 댓글에 적어둘 테니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실수로 FSD 영상을 편집하다가 오늘의 결론 부분을 편집을 못하였습니다. 요즘 잠을 거의 못 자서 약간 졸면서 편집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음량도 제가 사실 영상 녹화를 2번에 나눠서 하다 보니까 텐션에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실수가 나왔는데 어쩌다 보니 콧물 맛집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잘 편집해서 그런 별명을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4일부터 열리는 장이 정말 중요한데 S&P 500 편입으로 인한 단기적인 주가 조정을 견뎌낼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리 블랙도 이러한 점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입 이전까지 650에서 690까지 주가를 예상하였는데 아직까지 그 의견을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에서 20%가량 조정이 온다고 하였는데 사실 이 예상치는 너무 높을 수도 있고 너무 낮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상하기가 어려운 게 130밀리언주가 필요한 인덱스 펀드에게 물량을 넘길 사람들이 얼마나 주식을 들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130밀리언주만큼 시장에 딱 던지고 인덱스 펀드들이 정말 그 물량만큼만 다 받고 S&P 500에 편입이 되면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을 것인데 이제 문제는 130밀리언보다 많이 던지면 주가가 떨어지고 130밀리언보다 낮으면 주가가 급등한다는 논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게리 블랙의 생각입니다. 12월 11일에 테슬라가 거의 3% 하락이 있었는데 그 금요일 장은 굉장히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 유상증자가 5빌리언 정도 했고 주식수로 환산하면 8밀리언인데 테슬라의 주식을 대행해서 팔아주는 기관이 지난주에 유상증자분을 팔아버린 게 주가의 하락 요소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가족분이라면 저 논리가 무언가 이상하다고 의심해 볼 만합니다. 12월 11일 금요일에 모두가 판매되었다는 공지가 나온 거면은 화요일에서 목요일쯤에 유상증자분이 모두 판매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발생한 주가 하락이 금요일 장까지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이 있는 분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았습니다. 그에 대해 프랭크라는 분이 게리 블랙의 의견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ATM 판매로 인해 기관들이 금요일에 테슬라 주가를 내렸을 걸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금요일에는 평균적으로 610달러의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분은 610달러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에 수요일에 팔렸을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의견으로는 유상증자분으로 판매된 시점인 화요일과 수요일의 평균 주가가 대부분 금요일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유상증자분을 판매한 날이 화요일과 수요일일 텐데 주가 하락이 있었다면 화요일과 수요일이 금요일보다 주가가 높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저도 게리 블랙을 좋아하지만 이원 논리는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라는 분이 직접 유상증자분은 수요일에 모두 판매가 된 게 아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결국 수요일에 유상증자분이 다 팔렸는데 왜 금요일에 유상증자분 때문에 주가 하락이 발생하냐고 물은 걸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게리 블랙은 다음 주에 인덱스 펀드에게 팔릴 테슬라의 주식의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소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ATM 방식으로 8밀리언주의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었고 두 번째는 이보다 훨씬 더 큰 집단인 시대 차익을 노리는 곳에서 최소 100만주 넘게 11월 16일부터 테슬라의 주식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인덱스 펀드들은 12월 18일에 마감되는 S&P 500 편입에 대비하여 130만 주를 매수해야 합니다. 만약에 130만 주보다 낮은 물량이 풀리게 되면 주가는 오를 것이고 만약에 130만 주보다 많은 주식이 풀리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그동안의 영상을 만들면서 늘 말씀드리던 논리입니다. 근데 사실 이 대답은 마이크 분이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마이크가 물어보는 핵심은 수요일에 모든 유상증자분이 팔렸는데 왜 금요일에 유상증자 때문에 값이 떨어지냐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의 요지는 파악한 것 같지만 답변은 파악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테슬라 팩트라는 분께서 논리를 펼치기를 단순히 편입일에 테슬라의 주가 요소를 결정하는 것은 단지 주식 수가 아니라
얼마에 팔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가격이 오르면 공급은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그 가격은 그 가격 수준에서 얼마나 많은 공급이 있냐에 따라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보자면 결국 편입되는 주에 130만 주의 주식이 610달러에 판매가 되면 테슬라의 가격은 내려갈 것이고 610달러에 파는 사람이 별로 없다면 테슬라의 주식은 오를 것입니다. 결국 주가를 많이 던지냐 보다는 얼마의 테슬라 주식을 던지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이분의 의견입니다. 사실 저도 단순 주식 수가 매도되는 거에 걱정을 하였는데 얼마에 파는지도 중요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610달러의 기준점은 아마 12월 11일 장이 609달러에 마감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610달러 기준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아까 게리 블랙이 말한 내용을 조금 더 이어서 보자면 인덱스 샵들은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평소보다 2, 3일 일찍 테슬라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유동성을 주었다고 합니다. 테슬라로 시세 차익을 내려는 집단은 11월 16일부터 꾸준히 테슬라를 매수해왔고 130만 주를 꼭 사야 하는 인덱스 펀드에게 물량을 던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11월 16일부터 주가가 50%가 올랐고 그러나 인덱스 펀드들은 단지 17%의 테슬라 주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중 주가 급등을 유발한 요인이 꼭 주식을 팔 필요가 없는 8트릴리언 규모의 액티브 매니저들에게 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이번 주에 800달러나 1000달러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편입 이후에 10%에서 20%가량 주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 하락 역시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보다 많아지게 되면 더 빠르게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월요일에 15% 하락이 온다고 하면 테슬라 주식을 팔 건지 물어보았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그냥 사 테슬라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펀더멘털의 변화가 아니고 정말 S&P 500 편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주가 하락이기 때문에 그는 가격이 떨어지면 박앤세일로 인식하고 더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의견을 조금 정리해서 보자면 주식 수는 130밀리언이고 이 물량들이 얼마에 팔리냐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가 오를 수도 내려갈 수도 있게 됩니다. 얼마의 기준은 약 610달러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FSD 베타 버전이 또 한 번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로써 FSD 베타 7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선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발전했다고 하는데 사용해본 사람은 차량 응답, 제동 및 전체적인 동작에서 인간과 유사한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공식 발표에서는 테슬라의 디스플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각화 관련 정보가 변화였고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 개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용자가 더 편하게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UI 정도가 개선된 걸로 보입니다. 사용자는 비보호 좌회전이 훨씬 더 좋아진 것 같다고 합니다. 추후에 베타 7 관련하여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에 공유드렸던 내용으로 테슬라 모델 S와 X 생산 라인을 18일 동안 멈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공장 셧다운은 모델 S와 X가 그동안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잠시 공장을 멈추고 18일 동안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직원들에게 리프레시 휴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올해의 목표치인 50만 대 인도량을 만들려면 하루하루 공장을 돌리는 게 중요할 텐데 과감하게 정비를 위해 공장을 멈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모델 S와 X가 테슬라 판매 비중의 10%가량 되기도 하고 이미 목표치인 50만 대를 넘어서서 쉬는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공장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멈출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의 메일이 유출이 되었었는데 메일의 내용은 결국 생산량을 늘리도록 노력해보자라는 게 주 내용이고 가장 놀랐던 내용은 빨간색 박스 친 부분이었습니다. 만약에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너의 의견을 아무도 수용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한테 직접 메모를 보내라고 합니다. 아마 상사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생산량이 늘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면 상사의 반응은 두 가지일 겁니다. 그냥 일 키우지 말고 하던 대로 하자. 혹은 그러한 방법으로는 생산량을 늘릴 수 없다. 일론은 뭐가 됐건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무도 너의 의견을 수용해주지 않는다면 자기에게 직접 연락하라고 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지만 저희 회장님은 저한테 신년사나 하시지 저런 메일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천재적인 CEO가 이끄는 회사에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테슬라 팀이 전기자동차 부품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올린 트윗입니다. 그가 봤을 때 니켈을 확보하는 것이 대량 생산과 이동 거리가 긴 배터리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켈 확보를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는 모습을 몇 개월 전부터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니켈 생산을 잘 못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니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인도네시아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리튬 배터리의 원재료인 니켈이 필요합니다. 추후에 획기적인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급망이 필요한데 그중 큰 그림으로 인도네시아의 공장 설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니켈 생산 관련해서는 저조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저렴한 인도네시아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 추세가 니켈을 코발트보다 더 많이 사용하라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부족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염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도네시아와 계약하고 공장을 짓는 과정 중에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액수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데 추후에 금액적인 부분이 좀 나오면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인도네시아와 계약이 잘만 풀린다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 공장을 지어 배터리 원재료 수급을 원활하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만드는 재료만 충분히 공급되면 2021년에는 모두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썸네일로 만들어 보여드린 테슬라의 고비는 눈치채셨겠지만 S&P 500과 관련된 주가 하락 가능성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시장에 풀리는 주식 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주식을 풀 때 얼마에 풀 건지가 또 중요해 보입니다. 테슬라 팩트님의 의견을 조금 더 해보자면 $610 기준으로 얼마나 주식 수가 풀리는지에 따라 주가의 상승과 하락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FSD 베타 7이 또 출시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자료에는 UI가 좀 변한 걸로 보이는데 어떤 기능이 추가적으로 변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다음번에 FSD 베타 7 영상 편집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S와 X의 생산 라인을 18일간 셧다운한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리프레시 휴가로 보이기는 합니다. 18일 동안 유급휴가와 무급휴가가 같이 섞여 있는데 혹시 무급휴가 기간 동안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따로 신청해서 다른 공장 라인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이 모델들은 테슬라 매출에서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공장 점검과 개선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의 니켈 생산 관련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인도네시아 쪽에서 훨씬 더 테슬라를 원해 보이는데 테슬라가 조건만 맞는다고 판단하면 계약이 체결될 것 같습니다. 서로 윈윈 같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배터리 관련해서 공장을 동시에 여러 개 세울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아마 이러한 부분 때문에 유상증자를 어느 정도 받은 감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